안녕하세요. 제주도 남자 써니입니다. 오늘은 주택 시공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쓰실 때 시공업자와 하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을 하세요. 왜 녹음을 하냐면 계약서를 쓰다 보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시공업자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가서 시비거리가 되거나 오해를 가져오고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어도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미래에 발생할 오해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공업자한테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마 그런 걸 거부할 업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는 시공업자한테 1, 2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을 짓는다는 건 거의 대부분 뭐 갑부가 아닌 이상 전 재산을 아마 쏟아 부어서 지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돈을 건축업자에게 넘겨주고 집을 짓는 건데 이 정도의 안전장치쯤은 꼭 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영상의 계약서를 보시면 총 금액이 1억 7천이 나와 있고 시공비를 언제 지급한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저는 총 6차에 걸쳐서 시공비를 지급했는데 거기 보시면 언제 지급하는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기초 시공비는 평탄 작업 및 버림 기초, 줄 기초 할 때 준다. 그리고 1차 시공비는 목골조 공사 착수 전에 준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시공비는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고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시공비를 한꺼번에 지급하시면 업자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도 있고 또 돈만 받아서 공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먹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주도에서 집을 짓다 말고 공사가 멈춘 곳을 몇 군데 봤는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다 업자들이 돈을 미리 땡겨서 받고 육지로 도망간 경우였어요. 그러면 이건 대부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돌려받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그것을 토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초반에 시공비를 많이 요구하는 업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워낙 돈이 없는 업자이던가 또는 아예 처음부터 많이 받아서 먹튀를 준비하고 있는 업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너무 없는 업자라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시공비를 받아서 다른 데에 쓸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부실한 자재를 시공한다거나 자재비나 인건비를 빼돌린다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그냥 부도를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시공비 잔금을 마지막에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건 제가 그 업자와 워낙 친분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고 가급적 여러분들은 시공비 잔금은 3분의 1 정도를 남겨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기가 수월합니다. 돈을 미리 다 받고 나면은 대부분 업자들은 건축주의 요구를 잘 안 들어줘요. 건축주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려면 그리고 업자에게 건축주의 요구를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시공비를 미리 다 주면 안 됩니다. 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줄은 시공비예요. 시공비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걸 거부하는 업자가 있다면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랑 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거기 영상에 보시면 공사 외 항목이라는 게 있죠. 계약서에는 여러분 이 공사 외 항목, 즉 지금 이 계약금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로 내가 다시 또 비용을 지불해서 공사해야 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명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 항목 이외에 건축과 관련된 비용은 다 이 계약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걸 꼭 명시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업자와 시비가 많이 생기고 공사비를 추가로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게는 몇 천만 원 이상을 그냥 더 쓰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업자들이 이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계약한 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서 돈을 좀 더 줘야 된다. 요거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추가 금액이 필요한 것 같다. 돈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건축주분들은 대부분 집을 처음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원래 이런 건가? 하고서 그냥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건축이 중단되고 집을 안 짓겠다고 하니까 배짱을 부리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많게는 막 5천 이상을 더 쓰는 분들도 봤어요. 겨우 2억짜리 공사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창호를 시공하는데 창틀을 시공하고 유리를 끼워주지 않고 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왜 안 끼워, 이 건축주분께서 왜 안 끼워주고 가냐 항의를 했더니 아, 이거는 계약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로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지만 이 유리를 끼워주겠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해서 결국은 이 업자와 싸우다 안 돼서 추가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결국 유리를 끼우시는 걸 봤어요. 너무 억울한 경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시공 계약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